예,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이번에는 구보타 연경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연경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구보타 연식과 경식의 차이가 없다고들 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연경식의 차이를 잘 느낄 수는 없고요. 가장 쉽게 일단 느낌, 글러브의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 영경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영경식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영식과 경식은 가격의 차이만큼 소재의 차이가 있어요. 그 소재가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보시면 아시는데 글러브를 네 글러브에 사용되는 가죽의 가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경식의 재료의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가죽에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가 차이가 느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이 단면을 보시면 요건 하얗게 돼 있고 이 녀석은 단면이 노란색 글러브 색깔 같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 코팅된 글러브 이제 매끈한 부분에 반대쪽에 이제 원판 가죽 원피라고 하나요? 이쪽 부분을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옆면을 보셔야 돼요. 옆면 글러브 가죽의 옆면이 하얀색을 띠고 있는지 보세요. 다시 이쪽 이 옆면을 보실까요? 이 옆면을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이 보이죠? 이게 연식과 경식의 소재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녀석은 보시면 지금 노란색을 띠고 있죠. 노란색이 아니라 이 가죽의 색깔과 동일한 색깔, 비슷한 색깔의 염료가 사용됐으니까 색깔이 아니라 이 가죽을 염색하는 과정에서의 염료 색깔이 여기 묻어나 물이 들은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염색약이 끝까지 가죽에 침투해서 물이 들었다 해서 침투 염색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표면만 물이 들었다 해서 반침투 염색이라고 해요. 이런 색깔을 내는 과정에서. 근데 경식 글럽들은 하나같이 검은색이든 노란색이든 뭐 살구색이든 뭐 다 할 거 없이 그런 부분이 하얀색이 존재해요. 다른 글러브를 예를 들었으니까요. 예, 이거는 구보타 연식 글러브고요. 옆에를 보면 빨갛게 물이 들어있죠. 같이 단면을 보면 같이 빨갛게 돼 있죠. 근데 다른 색깔의 구보타 경식 글러브 아니야. 구보타 말고 이준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이 글러브의 단면이 하얀색이 존재하는 부분이 보이죠, 일로? 네, 연경식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간혹 연식 글러브인데 그 경식용 가죽 좀 좋은 가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간혹 경식 글러브인데 연식용 가죽을 사용해서 하기도 해요. 그런 제품은 좀 많이 가격이 싸고 느낌이 다른 이런 좋은 재료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의 차이는 없나요? 예,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이 뚜껑을 열었을 때 가죽에 이제 배를 땄을 때 안쪽에 기본적으로 가죽에서 느껴지는 차이 외에 다른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보타는 그렇고요. 다른 업체들 경우 같은 데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등급의 연식 제품은 아마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해요. 경식 재료를 사용한 연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경식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글러브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대신 경식에만 주로 사용되는 글러브의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낮춰지는 거고 연식용 글러브보다는 연식에만 주로 쓰는 글러브보다는 가격이 약간 높고요. 그래서 영경식으로 구분하자고 치면 연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재료는 경식 소재를 사용했고 안에 소재들도 약간 경식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그 받는 공에 그 공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질량이 연식과 경식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도 가죽 대 가죽이 부딪히느냐 가죽 대 고무가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필요로 하는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의 특성이 반영된 거라서 뭐 경식 가죽으로 연식약을 못하고 연식 가죽으로 경식약을 못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면이거나 아니면은 만든 목적적인 글러브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둔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침투 염색의 가죽보다는 반침투 염색의 가죽이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식용 가죽의 느낌, 이 경식용 가죽의 느낌, 이 느낌의 차이가 구보타에선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보타 같은 경우는 이 부분하고 이제 동일한 가죽을 사용해서 안쪽, 바깥쪽 이런 데를 글러브를 다 하나의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제품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글러브를 만드는 표면의 가죽과 내구가 내부 부분이 안쪽 내피 부분이 다른 걸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오더 같은 경우에는 디어스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더 제품은 이걸 사슴 가죽 같은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성품은 동일한 가죽을 무조건 사용을 하고요. 오더도 웬만하면 같은 색의 가죽을, 같은 동일한 종류의 가죽을 써요. 그게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느낌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면, 얘네가 느껴지는 표면상의 이 느낌의 차이가 얘는 맨들맨들하고 가죽이 좀 탄력이 있어 보이고 광택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햇빛에 비추는 이 모습 자체가 탄력이 있고 광택이 있어 보여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삐끗삐끗 소리도 이게 두 개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는데요. 얘는 아무래도 광택이 죽어 있죠. 조금 비슷한 색상이라고 쳐도 광택이 죽어 있고 약간 탁한 느낌. 나쁜 색깔이 아니라 약간 탁한 느낌의 기운이 들고요. 눌러봐도 탄력 자체가 이 녀석보다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가죽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벼봐도 느낌 자체가 경쾌하지가 않고요. 당연히 동일한 가죽으로 만든 내피가 있으니까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내피 부분. 그러니까 글러브를 꼈을 때 착수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식 글러브를 길들였을 때랑 연식 글러브를 길들였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길고 길의 모양이 비슷해도 느낌의 차이는 소재의 차이, 재료의 차이, 그걸로 인한 그 다른 또 무언가의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경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구적 성능,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사용되는 과정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러브가 변하는 형태, 이런 것들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두 개의 글러브가 나타나니까요. 그 가격만큼 차이가 있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끈도 좀 똑같은 끈인 것 같은데 사용된 끈은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 자체가 글러브 전체가 약간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르니까 거기에 사용된 같은 재료가 사용됐다고 치는 부분까지도 이제 나타나는 성향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끈 자체는 단단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끈 이게 뻑뻑하고 딱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가죽들 사이에서 끈이 뻑뻑하게 느껴지는 거고 하는 거니까, 끈 자체는 단단하거나 뻑뻑한 부분이 없고 글러브가 묽은 부분에서 이 끈이 사용되면 글러브 전체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글러브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가끔 국산 글러브나 수입 글러브,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제작된, 그러니까 해외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제작된 글러브들 중에서 경식 글러브라고 저가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잘 보면 이쪽 소재의 가죽을 사용해서 만든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안에를 보면 안에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작된 것들이 많으니까요. 글러브 선택하실 때 어느 정도 이게 정보를 가지시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 다음에는 뭘 설명해 드릴까요? 이 다음에는 제방끈의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